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17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그냥 그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세요. 이분들이 매달 나라에서 55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요. 17억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55만 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초연금의 현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기초연금 제도에 어떤 구멍이 뚫려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까지 분석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비기여 연금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보험이라면 기초연금은 한 푼도 안 내고 나라에서 그냥 주는 용돈인 셈입니다.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면요. 2008년 당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4.1%였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였어요. 1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층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누구도 이 제도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취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12년이 지나면서 원래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빗물을 받으려고 만든 양동이에 구멍이 뚫려서 빗물은 새고 엉뚱한 곳에 물이 고이는 상황인 겁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하나의 금액으로 만드는데요.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을 평가할 때 기본공제가 무려 1억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연 4%밖에 안 됩니다.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16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깎아줍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볼까요? 17억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약 12억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0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 연 4%로 환산하면 월 약 35만 5천 원이에요. 그런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이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러니까 생계급여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근로소득의 30%만 공제해줍니다. 기초연금처럼 116만 원을 먼저 빼주지 않아요. 재산 환산율도 기초생활보장은 연 50%입니다. 기초연금의 연 4%와 비교하면 12.5배나 엄격한 거예요. 같은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인데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쪽은 촘촘한 그물로 걸러내고 다른 쪽은 구멍 뚫린 채로 거르는 셈이죠. 더 놀라운 건 근로소득 사례입니다. 정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경우 월 468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68만 원이면 우리나라 평균 임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 소득을 버는 65세 이상 분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월급 468만 원을 받으면서 국가에서 추가로 34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2015년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약 50%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93%까지 올라갔고 2026년 현재 6.3%입니다. 2018년 전후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이 딱 중간인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중산층 어르신까지 전부 기초연금을 받는 세상이 곧 오는 거예요.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40%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에서 빠지거든요. 이 사람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전체 노인의 80% 안팎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위 70%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80%가 받고 있다? 이건 제도 설계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에요. 이렇게 시장에서, 아니 제도에서 빠르게 변하는 상황을 제때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에 직결되는 문제는 정보가 곧 돈이에요.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가 정말 무섭습니다. 2014년 도입 첫 해에 6조 8천억 원이었던 기초연금 지출이 2023년에는 22조 6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2026년 현재는 27조 4천억 원입니다. 12년 만에 4배가 된 겁니다. 이 속도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속이 붙고 있어요. 수급자 수도 보시죠. 2014년 435만 명에서 시작해 2023년 650만 명, 2026년 779만 명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13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지금의 거의 2배예요. 서울 인구가 약 950만 명인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서울 인구보다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고령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60만 명인데 2050년에는 1900만 명이 됩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마치 배는 가라앉는데 구명보트에 탈 사람만 늘어나는 형국이에요. 여기서 핵심 지표 하나를 더 보셔야 합니다. 노인 부양비라는 건데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일하는 사람의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2025년 현재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27.4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70년에는 이 숫자가 103.3명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3.6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직장에서 4명이 나눠지던 짐을 혼자 져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장기 재정 추계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물가 연동, 그러니까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만 연금액을 올리는 시나리오에서 2050년 재정 소요가 66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연금액을 국민연금 평균 소득과 연동해서 현실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 120조 3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물가 연동의 거의 2배예요.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지금보다 최소 2.5배에서 4.5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20조 원이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2026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약 62조 원입니다. 기초연금 하나에 국방비의 2배를 쏟아부어야 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재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결국 세금을 더 걷든 다른 예산을 줄이든 아니면 제도를 바꾸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기초연금 개편을 지시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 원을 받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던졌어요. 하후상박, 아래는 두텁게, 위는 얇게, 가난한 분들에게는 더 많이,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덜 주자는 원칙입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첫째,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70% 안에서도 가난한 분은 더 많이, 여유 있는 분은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둘째, 선정기준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묶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노인 집단 내에서 70%를 잡다 보니 기준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셋째, 이 상한선을 고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득 노인은 자연스럽게 탈락합니다. 정부 추정으로는 5년 뒤 수급 비율 65%, 10년 뒤 60%, 30년 뒤 50%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넷째, 이렇게 절약된 재원으로 정말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급여를 인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KDI가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숫자로 비교해보면 효과가 명확해요. 이건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안열은 중위소득 100%에서 상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2070년 지출이 35조 원으로 현행 43조 원 대비 19% 줄어듭니다. 2025년부터 2070년까지 누적으로 195조 원을 아낄 수 있어요. 다운은 더 과감합니다. 중위소득 100%에서 시작해서 5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2070년 지출이 23조 원으로 현행 대비 47%나 줄어들고 누적 절감액이 440조 원입니다. 44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돈이면 전 국민 건강보험을 수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규모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440조 원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급 범위를 줄이면 저소득 노인에게 돌아가는 연금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행 기준연금액이 34만 9,700원인데요. 안 중위소득 100% 상한만 도입해도 추가 재정 없이 38만 7천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N투 50%까지 축소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추가 재정 없이 44만 7천 원, 기존 계획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면 51만 1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이의 크기는 같아도 나누는 방법을 바꾸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이 개편안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구조적 쟁점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듯이 이 개편안에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내서 노후를 준비한 사람과 아무런 준비 없이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이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게 공정한가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는 연계감액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세대 간 형평성입니다. 노인 부양비가 27.4에서 103.3으로 뛰는 상황에서 지금의 청장년층이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070년에는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재정까지 더해지면 젊은 세대의 조세 부담이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가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자기들은 과연 이만큼의 복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충돌입니다. KDI가 직접 지적한 부분인데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국민연금 평균소득에 가까워질수록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으로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소득 자영업자가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를 고치려다 다른 곳에 구멍이 뚫리는 셈이죠. 네 번째 쟁점은 제도 통합 문제입니다. KDI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노인 부문을 합쳐서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70% 틀을 유지하면서 차등 지급을 도입하고 중기에 중위소득 100%로 전환합니다. 장기에는 50%까지 줄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합제도로 가자는 거예요. 기초연금이 소득조사를 기반으로 한 선별적 제도의 성격을 강화할수록 기초생활보장과 역할이 겹칩니다. 행정 효율을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자,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개편안이 정말 실현 가능한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정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개편을 밀어붙여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17억 아파트 사례처럼 공정성 논란도 심각하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항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779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의 표심이 걸려 있습니다. 노인 빈곤 감소라는 원래 목표와 충돌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노인 연금을 깎겠다고 나설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한 정부는 부부감액 20%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 저축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일괄 폐지하면 9조 2,6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축소해도 7조 500억 원 수준이에요. 한쪽에서 줄이면서 다른 쪽에서 늘려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인 겁니다. 이래저래 돈이 들어가는 구조라서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이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70% 안에서 감액과 증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중기적으로는 기초연금법 제3조를 개정해서 중위소득 100% 상한선을 도입하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고소득 노인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수급비율이 50%대까지 줄어들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어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개편이 계속 미뤄지면 2050년에 66조에서 120조 원이 필요한 재정폭탄이 그대로 터집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복지 이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걸린 문제예요. 지금 27조 원인 기초연금이 25년 뒤에는 최소 66조 원에서 최대 120조 원이 됩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지금의 30대, 40대 어깨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이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건 세대 간의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예요. 어느 한쪽만 희생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행인 건 노인 빈곤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 44%에서 현재 37% 수준이고 중위 시나리오 기준 2050년 30%대, 2070년에는 22% 초반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노인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도는 12년 전 최악의 상황에 맞춰 설계된 채 바뀌지 않은 겁니다. 환자의 상태가 나아졌는데 처방전은 그대로인 셈이죠. 약을 줄이거나 바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산정의 허점 때문에 17억 아파트 보유자도 월 5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최소 66조에서 최대 120조 원의 재정폭탄이 터집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기준 상한선만 도입해도 195조에서 440조 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급 범위를 줄이면 정말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은 급여를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우상박,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기초연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 노인 복지, 국민연금 체계, 세대 간 형평성까지 4가지 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과제예요. 시장은 물론이고 복지제도도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수백만 명의 노후 설계가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언제 제출되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차등 지급의 세부 기준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소득 구간을 어디서 나누느냐에 따라 수백만 명의 연금액이 달라지거든요. 2027년 기준연금액 40만 원 인상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개편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이 4가지 변수 중 하나라도 움직이면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즉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면 제가 직접 분석해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